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신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딸 신민주입니다. 아이가 소심한 성격을 보일 때 그게 기질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프레스를 가하고 야, 너 자신감 갖지 말아라 해가지고 뭐 폭력적인 아니면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다 누구나 소심해져. 그게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체질적인 기질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건데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이게 드러내놓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하지. 근데 그럴 기회를 줘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꼭 뒤에 숨어서. 그리고 항상 많은 말을 표현해가지고 화려하게 표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몸을 숨겨가지고 정말 음흉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체질이 따로 있나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딸도 그 체질이고 나도 그런 체질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무슨 첫째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향적이야. 우리가 MBTI에서 보면 내향적이다, 외향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잖아.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극단적으로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 그래서 내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동안에 외향적인 성향을 감추고 있는 거야. 그 어떤 상황에 그러면 이걸 드러낼 거냐라는 거지.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자들에 대한 관찰보다는 자기 내부로 관찰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울에 비춰져 있는 우주의 사물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누가 나를 뒷담화를 하는지 아니면 뭐 누가 나를 멋있다고 말하는지 뭐 맨날 이런 거 들어가지고 저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안에 비출 때 쟤는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하는 자기 내부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야. 오랫동안 이거를 축적시켜 놓지 않으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도 많아. 그래서 이 소심한 사람들은요 의심이 많아. 저 사람은 더 나한테 좋게 하고 제가 내 편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제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어. 쟤는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소심한 판단을 더 많이 내린다고. 내부를 관찰하면서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외향적인 자기의 뒷면을 드러내 보이는 때가 있다고. 언제일까? 경험했을 거야. 언제냐 하면은 자신감을 얻었을 때야. 그러니까 충분한 내향적인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이거는 이제 내가 노출시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 그랬을 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대기만성형이에요. 아주 순발력 있게 조금 뭐 배워가지고 나 요만큼 알았어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면서 나 이만큼 알았어요. 근데 좀 요만큼 알았는데 이만큼 알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심서붕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고 외향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어놨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표현할 때 요만큼 표현해.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저게. 도대체가 저놈은 말이야. 그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수집했는데 겨우 요만큼 알았다고? 밖에서 보긴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할 게 많은 거야.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정작 표현하라는 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소심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내향적으로 깊이 판다고. 좁고 깊이 파. 그리고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똑같이 반복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자기가 어떤 의문이 생기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은 그 문제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답을 내면적으로 계속 내리다가 그게 축적돼 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딱 드러내 버린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꽤 오래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데 부모님들이 성질이 급해. 그래서 너는 말이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만큼밖에 모르냐 해가지고 맨날 책망하고 야 고백을 좀 더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도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게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그래서 사실 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얘가 천재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그걸 이해하는 부모가 별로 없어. 근데 어떤 경우 이해하냐? 부모가 소금 체질인 경우에.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 얘가 그래도 날 닮아가지고 얘도 그럴 거야라고 해서 이해한다고. 그런데 그 성질 스펙트럼이 다른 체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특히 양적인 체질, 우리가 소양이라든가 양명이라든가 태양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얘가 모자른 애 아니야? 이걸 말을 못한단 말이지? 뭐 이래가지고 막 윽박질러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자라목처럼 움츠려요. 감춰. 내가 이거를 이기지 못하겠는데 감춰요. 끝까지. 이걸 표현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가만 내비둬야 돼요. 기다려주는 거지. 네가 아직은 정리가 안 됐나 보다. 기다려봐. 그리고 그럼 실제로 그 소심한 아이들을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려고 하면은 뭔가 막 더 자료를 막 주고 뭘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얘가 뭘 가지고 고민하지? 뭘 가지고 관찰하고 있는 거 분명한데 얘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내가 어린 시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남이라고 그래서인지 조금 모자른다 할지라도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좀 보면은 적응을 좀 잘 못했다고. 어떤 변화된 환경에 딱 노출되게 되면 되게 버벅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표현을 못해요. 얼만큼 알았어 하고 설명하라 그러면 조금 얘기하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린다고 해. 표현하면 어둔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보고 그래 그 정도 알았으면 됐지 뭐. 그 정도만 알았으면 너 많이 했어. 잘했어. 이런 식의 얘기를 어렸을 때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잘하게 되는 사람을 만든 거야. 아빠 사례를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아빠도 꽤 내향적인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셨던 건데 언제 적극적으로 좀 본인을 더 드러내시기 시작하셨나요? 사실 난 대학 시절에 그런 최초 기억이 있어요. 본과 1학년이었을 거예요. 그 시절에 이제 학술대를 나와가지고 본초학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 뭐 입상을 하긴 했지만 장려상 받았다고.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했던 추억들이 이 지도했던 교수님이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았고 그런 기억들이 그런 나만의 연구, 나만의 어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분명했다고. 그래서 나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래서 본초학을 전공하게 됐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기회인 건데 어떤 한 분야에 깊이 파는 공부를 잘하게 됐던 원인들이 거기 있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MBTI 검사에서 보면은 그렇잖아. 나는 I예요. 나는 뭐 E예요. 그러는데 I라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외향적으로 말을 하거든.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I였던 건 맞아. 근데 20, 30년 지나가서 성장을 했잖아. 이 사람이 언제나 I의 형태에서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예향성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계속 머리에다가 예향성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쌓아간다는 거야. 방향성을 글러잡는다는 거지. 내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으로 극단적인 내향적인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발달해가는 게 아니야. 섞어간단 말이야. 그런 성향이 있어. 반면에 이가 나온 사람은 그럼 나중에 보면 되게 과묵하고 그리고 표현을 좀 인색하게 하는 한 20대, 30대, 40대의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이가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이거죠. 이 사람은 내향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간다고요. 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거든. 두뇌에서. 성질 두뇌에서 그리고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엔 둥글둥글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나이가 한 50, 60, 70 이렇게 되면은 조약돌처럼 갈고 갈려가지고 첨예한 내향적인 사람이 예향과 내향을 대충 같이 갈무리하고 있는 그런 양면성을 보인다고. 이게 바람직하게 발달해 나가는 형태예요.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막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소심한 자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되게 사회성을 드러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프기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실시간으로 체력이 닳는 것 같고 나는 위험을 달고 살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건 한의학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막 풀이를 해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음기가 강한 사람이라 그래. 그 중에서도 이제 소음기가 하는 건 뭐냐면은
시야가 좁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날씨에 비유하면 그거예요. 이 안개 낀 날씨. 안개 낀 날씨에 운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달려봐. 그러면은 100km 달릴 수 있을까? 못 달리죠. 그거 달리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지. 사실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60km 뭐 70km 막 밟지 못해요. 조심스럽게 밟지. 보통 뭐 20km 뭐 30km 이렇게 싹 눈을 부릅뜨고 앞에 혹시 뭐가 보이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릅뜨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소심해진 거예요. 소심.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심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세심해지고 그리고 관찰력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신 집중도가 높고 그래서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그래서 그걸로는 피로도가 많아요. 그래서 안구 피로도 많이 오게 돼 있고 두통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이런 현상도 많이 오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내향적인 사람들이 앓고 있는 소심한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들이에요 대부분 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세심한 관찰력에서 생기는 많은 정보들이 쌓이겠지.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뭐냐면 집착 이런 것도 되게 강해요. 그게 고집도 강하고. 그리고 시야도 좁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설득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앞뒤가 콕콕 막혀버리는 그런 원리 원칙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적응력이 떨어져. 이 사람이 사실은 커뮤니티를 잘 만들 수 있겠냐. 그 분야 사람은 사회성을 가져. 취미를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의기투합을 잘하는 사람과 친한데 이것과 거리가 있는 사람, 좀 더 이렇게 활달하고 융통성을 잘 부리고 있는 사람 그러면 사짜야, 쟤는 안 만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아주 좁고 깊게 만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근데 이게 나도 사람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살면은 점점 사회에서 고립돼요. 그리고 고립되면은 점점 힘들어져.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좀 내가 관점을 달리하고 나와 능력이 다른 스펙트럼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대화가 될 만하고 비슷한 세심하면서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통해. 항상.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긴 해. 근데 좁게 형성시키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게 넓어지더라라는 거지.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거를 알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는데 빨리 해 이럴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적응력을 확 높여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병 나는 거죠. 병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기 당하지. 사기 당했나요? 사기 당했지. 그 급하게 하다가 뭐 이제 사기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도 띠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뭐 내가 이제 지적 재산을 뺏긴 경우도 있고. 그럼 아이들이 사기를 당하진 않을 거니까 아이들한테 벌어질 수 있는 나쁜 일은 뭐가 될까요? 갑자기 이 아이를 외향적으로 확 변하게 하려다가 아픈 사람도 있고 이제 심한 이제 신경증 증상을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케이스들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외부의 어떤 프레스를 당하게 되면은 ADHD가 와 이런 사람들도 이게 그런 쪽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허들을 너무 높여버렸거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데 넘어가라고 밀어붙이고 뭐 그러잖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뭐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잠도 안 오지. 그럼 뭐 이 체력이 그냥 뚝뚝 떨어져. 이상 행동을 하겠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 가지고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지. 그게 대부분의 이상 행동이 그냥 내가 어렸을 때도 생각나는 거 그래요. 주로 머리를 잘 쥐어박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내 기억은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 이게 혀를 날름거린다든가 뭐 이상 행동을 통해 가지고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너 그 어른들한테 주의도 엄청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나도 어렸을 때 머리 이렇게 혼자 박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랍다. 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계속 시그널 준다고.
어쨌든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아이들을 이끌어주면은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지,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되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줘야 돼.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할 때 보면은 부모님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얘는 요 정도 시간만 주면은 충분히 이거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돼요. 이 아이가 언제쯤 자신감 있게 지 입으로 떠들냐라는 것을 그런 시그널을 보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향적이고 소심한 아이도 항상 소심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만하고 내가 이 정도의 아이들하고는 친구들하고는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는 활달하게 대화도 하고 까불기도 하고 놀이도 즐기기도 하고 있거든. 뭔가 자신감이 생기게 했던 뭔 인자가 있었다는 거야. 부모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근데 꼭 부모 앞에 와서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보면 주눅 들어 가지고 말을 어눌하게 한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표현을 안 한다든가 그분 눈치만 살살 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였을 때 얘가 내 앞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대단히 겁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내가 얘한테 시간을 안 줬구나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얘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더 자기 마음을 활달하게 열면서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라는 걸 보란 말이야. 가족 중에 얘는 형하고 그렇구나. 아니면 얘는 이모하고 그렇구나. 얘는 엄마하고 그렇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엄마를 통해야지. 얘하고 대화를 할 때 엄마를 통해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소통을 하는 사람한테 자기 속마음을 보인다고. 결국 소통의 창구가 누가 되든지 그 창구가 되는 사람은 빨리 찾아내는 거야. 그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 중에 누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얘하고 잘 소통하는 아이가 있다면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얘하고 대화가 돼.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얘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근데 체력이 약해가지고 맨날 비실비실 되면 어떨 거예요? 그거는 뭐 딸도 경험했을 거야, 그지? 네. 예, 그거 뭐 공부하다가 뭐 아이고 죽겠어요, 힘들어요, 소화 안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파한 적이 있었잖아. 네. 그때 내가 뭘로 해결했겠어? 그때 이제 썼던 약들이 이게 귀비탕 같은 약이야. 귀비탕은 대체 어떤 약재가 들어가길래? 우리가 보통 뭐 인삼이라든가 황기, 당기 뭐 상당히 몸에 좋고 소화가 잘 되는 약이야. 소화기 쪽을 안정시켜주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신비불교에 쓰는 약이 이 귀비탕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 때 그때 처방해 주는 약이야.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게 되면은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활력을 주게 되면은 그만큼 좁았던 시야를 조금 넓혀준다고. 심리적으로 넓혀주게 되면은 그만큼 여유를 가지게 돼 있고 여유를 가지면서 소통하기 쉬워지고 에너지 소모를 훨씬 좀 줄여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좀 여유 있는 마음을 많이 가지지.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너무 소심해서 이런 아이를 너무 걱정하는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 딱 이거 오늘 내용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 3가지만 꼽아주세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얘는 좁고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이다. 천재가 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이게 대기만성형 천재예요. 이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좋아요. 그걸 우선 첫째 명심하라는 거야. 둘째는 뭐냐면은 절대 급하게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야. 빨리빨리 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항상 얘는 때가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은 반드시 그 반대면의 좋은 면을 꼭 보일 거야 라는 걸 믿으라는 거야. 셋째는 뭐냐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할 때가 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됐을 때 무조건 칭찬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맨날 입 다물고 표현도 좀 별로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뭔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얘가 심리적 변화가 얘가 시작됐다는 거거든. 그 시그널을 보일 때 절대 주눅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걸 꼭 명심하시면은 아 이게 소심한 아이라 해가지고 부모가 절대 아 얘는 자랑스러운 아이가 안 될 거야라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소심한 우리 아이가 걱정인 부모님들을 위해 좋은 솔루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소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유익한 얘기를 할 기회를 주어서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